김용백 솔트룩스 CTO이자 저희 학교 AI 빅데이터 MBA의 동문이신 김용백 CTO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본교에서 그 AI 빅데이터 과정을 MBA 코스를 가지고 이제 프랭클린 유니버시티 스위tzerlän드 복수학위를 전공을 했던 김형백이라고 하고요. 그 코스닥의 기술 특례로 AI로는 첫 번째 상장했던 솔트룩스의 지금 전무로 있습니다. 융합사업본부장을 겸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이 챗 GPT가 당긴 방아쇠라고 하는 조금 자극적인 제목인데, 이게 뭐 제가 유튜브에 뭐 낚시하려고 올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뭔가가 지금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과 또 저희 같은 산업계 그리고 이제 어떤 장래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짧지만 좀 심도 깊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게 기술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원리로 막 깊게 파고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갑자기 왜 이렇게 됐나, 이거를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좀 같이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교와의 인연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인연 이런 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조금 더 이제 같이 좀 몰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대학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했었는데요. 끝나고는 그 실리콘밸리의 그 취업 비자로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업을 하러 갔고 6년 동안 거기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IT 관련 사업을 시작하다가, 사업은 이런 엔지니어가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하는 게 맞겠다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솔트룩스의 이영일 대표님하고는 이제 계속 원래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의기투합해서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해외 출장도 많이 제약이 되고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이 생기면서 제가 전공이 행정학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이런 엔지니어링 공학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제가 욕구가 좀 있었어요. 항상 실무적인 일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해봤지만은, 그래가지고 좀 이 코로나 때 이 기회에 공부를 좀 더 하자 해서 막 찾아보다가 이제 AI 빅데이터라고 하는 MBA가 저렇게 융합이 되어 있는 코스가 거의 없기도 하고, 실제로 코스를 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다 만족을 하고 잘 이제 학위를 취득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실제로 그 부트캠프를 스위스 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거. 그래서 온라인으로 부트캠프가 한 2주 동안 진행됐던 게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제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가 상당히 많은 지금 현업에서 지금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10베거라고 하는 이 14년의 간격, 요새 좀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1995년에 월드와이드 웹이 이제 창시가 되면서 한번 세상에 한번 엎어졌죠. 전체를 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다 엮여질 수가 있나. 그 다음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10베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10루타에서 한 번 쳐서 10루타를 가는, 주식에서 이제 10배 수익을 내는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대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14년이 딱 지나서 보니까 이제 2009년에 이 스마트폰이 이제 아이폰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강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들, 우버, 이전에 없던 서비스죠. 저런 것들이 이제 좀 탄생해서 10베거를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이죠. 2023년.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뭐 블록체인이냐, 뭐 AI냐, 빅데이터냐, 여러 가지 메타버스냐,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이제 10베거는 확실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AI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AI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제 세상이 좀 변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그러면 95년 이전 14년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81년이죠. 그때 이제 IBM PC가 이제 출시가 됐었죠. 그래서 뭔가 이게 뭐 14년을 꼭 이렇게 간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이제 기술의 어떤 이 엄청난 변화와 그게 세상을 바꿔놓고 있는 계기가 지금 이제 AI를 기반으로 14년 만에 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이제 이게 지금 잘 안 먹는데 죽음의 계곡을 확실히 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저 얘기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실하게 그걸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 잠시만, 이거 좀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이 저쪽 빨간색이 있는 부분이 아직은 한 10년, 20년이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건 아직까지는 죽음의 계곡을 넘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율자동차라든가 이쪽에 있는 AGI 같은 경우가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잖아요. 스트롱 AI. 일반적인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AI. 그런 건 아직까지 남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충분한 자연어를 이해를 지금 다 했다는 걸 보여줬고, 이 챗 GPT가. 그 다음에 이제 영상과 음성을 같이 인식을 하게 되는 그거가 지금 밝혀지면서 AI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는 확실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AI하고 지금 챗 GPT 때문에 당겨진 방아쇠가 당겨진 요 AI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챗 GPT는 생성형 AI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연구는 돼 있었지만 인지형 AI였어요. 내가 이게 고양이냐 개냐를 구분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인지하는 AI였지만 지금 이 챗GPT를 기반으로 생성형으로 갔다. 그리고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나왔다라는 게 가장 큰 지금 변화의 사인입니다. 이미 시작이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챗GPT가 이제 작년 11월 말에 서비스를 이제 버전 3.5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3점대까지는 사실 별로였었어요. 근데 3.5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광분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임원진 전체가 주가가 너무 빠져가지고 대책 회의를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2월 초부터 막 이상하게 막 급등을 하더니 그게 이제 챗GPT의 저희가 테마주로 선정이 되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뭘 별다고 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 정도의 지금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은 이제 어쨌든 MS가 굉장히 절치부심 이제 엄청나게 오랫동안 노력을 했다라는 그걸 좀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한번 1등을 뺏겨보니까 구글한테 이제 엄청 준비를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놀라운 일이 얼마 전에 챗GPT 4를 발표하면서 이제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도대체 챗GPT가 뭐냐?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학습시킨 프로그램 자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델에 기반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다. 그러니까 챗은 다 아실 거고, 뭐 치챗의 챗이죠.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입니다. 그러니까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전에 교육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트랜스포머는 조금 이제 이해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이 모든 기술들이 사실은 그 인공지능의 겨울을 깼던 구글이 많이 발표를 다 했던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예,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알파고나 이런 것보다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는 게 컴퓨터한테는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천 배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은 언어 자체는 전체를 다 순서대로 다 들어봐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바둑판이나 이런 거는 이미지로 하나 딱 찍었어. 이미지를 딱 보면 한 번에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차원이 다르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언어학자들, 인공지능 과학자들, 내 과학자들이 야, 언어 부분은 좀 이게 정복하기 힘들지 않겠냐 이런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실제로 2017년에 얼마 안 됐습니다. 구글이 그동안은 언어학습에는 RNN이라고 하는 이쪽 신경망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리커런트한 반복 신경망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고 하면은 내가라는 거를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 내가 뭐 했다를 또 학습을 시키고, 계속해서 내가 학습한 걸 계속 재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언어가 전체 순서를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이해를 인공지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지거나, 많은 걸 학습하거나 이러면은 얘가 모델도 엄청 커지게 되고, 지가 했던 걸 자꾸 까먹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어는 참 정복하기 어렵겠다. 한 10년 이상 걸리지 않겠나. 우리 업계에서는 그렇게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에 구글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새로운 알고리즘 모델을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렇게 긴 논문도 아니었고, 얘가 뭘 한 거냐면은, 이 논문의 타이틀이 Attention is all you need거든요. 그러니까, 인코더에서 디코더를 뺄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학습했던 걸 여기로 뺄 때, 한 번 더 이 근처에 있는, 확률적으로 그 근처에 존재하는 거에서 한 번 더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주의를. 그러면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내놓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은, 지금까지는 순차 학습을 해야 된다. 언어는. 이걸 다 깼어요. 언어 순서 무관하다. 해가지고, 그냥 모든 거를, 있는 텍스트를 다 그냥 트랜스포머 모델에다 학습을 시키면은, 얘가 어떤 문장이나 단어 주변의 확률 분포를 지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에 제일 가까운 걸로 쭉쭉쭉쭉 뽑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런 거가 지금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좀 많은, 요번에 이제 챗 GPT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이제 그걸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GPT를 가지고 오픈 AI가 만든 방식이 전 세계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 어떤 뭐, 뉴스를 긁어 모았다든지, 뭐, 위키피디아에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논문들, 뭐, 전체적인 데이터를, 텍스트를, 일단 우리가 뭐, 모든 AI 과정이나 빅데이터 그 과정에서 배우듯이, 이제 토크나이즈 시키고 정제를 먼저 합니다, 사전에. 그걸까지는 하고, 실제로 이제 프리트레이닝 과정이라 해가지고 어떤 특정 사람이 손 안 대고, 그냥 한 600기가 1테라가 되는 데이터를 싹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지가 뭔가를 찾고 지가 막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GPT-3까지의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별로 성능이 안 좋아요. 뭐 물어봐도 이상한 얘기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애들이 이제 그 3.5 넘어가면서 MS에서 돈 투자가 더 엄청나게 들어갔고 밑에 있는 그 파인 튜닝이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이게 이제 그 퀄리티를 엄청나게 끌어올린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 인터넷의 텍스트를 주로 영문 자료였지만 공부하는 데는 하드웨어 자원, GPU 자원만 충분했었으면 됐었어요. 우리는 그것도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못했지만은 저게 이제 336 GPU 뷰어라 그래가지고 그 GPU 괜찮은 H100이나 A100급을 336개를 갖고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야 했던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했어요. MS의 도움으로. 그리고 사전 정제 작업도 사람 손을 타야 되니까 돈 많이 들어가죠. 파인 튜닝은 사람 손 더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발표는 안 했는데 하여튼 어마무시한 투자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써봤던 챗 GPT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 때는 지도 학습이 아니고 그냥 돌려요. 트랜스포머 모델에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모델에다가 파인 튜닝, 각각의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코딩은 코딩, 번역은 번역,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손을 타는 질의응답식의 이런 이 지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파인 튜닝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막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내용, 정말 놀라운 답변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챗GPT가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학습 시기가 2021년까지라는 제약성이 있죠. 그래서 실시간에 최신성이 안 됩니다. 한번 또 이걸 다시 3년치, 2년치를 학습을 시키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최신성의 문제가 있고요. 항상 인공지능에서의 그 학습 데이터에 따른 이 바이어스 편향의 문제 그리고 파편화된 데이터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다는 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블랙박스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고 실제로 그 밑에 지금 예제가 나오듯이 뭐 거짓말도 아주 태연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지만은 실제로 딱 보면은 뭔가 문맥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확률 트랜스포머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걸 저희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저 굉장히 위험한 이 증상들입니다. 일반적인 인공지능 그 위험성도 이제 계속 있는 거고요. 저기 나오는 그 뭐 SRT라든가 뭐 이런 걸 해보시면은 도메인은 있지도 않아요. 저 URL 주소는. 근데 얘가 굉장히 태연하게 답변을 저렇게 해버려요. 그냥. 저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대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새 유명한 그 일화잖아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투척 던지는 사건. 이렇게 물었더니 챗GPT가 저 아래에 저렇게 답을 합니다. 아, 이게 한글 창제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 그래 버리면은 사람들은 챗GPT 만능으로 가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하실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챗GPT는 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굉장히 제한된 질문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나오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런 잡까지 생길 정도로 지금 그런 증상들이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저와 저희 업계 그다음에 전세를 깜짝 놀라게 하고 긴장을 빡 시킨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챗 GPT-4를 발표하면서 MS가 취한 태도예요. MS가 MS가 아니죠. 오픈 AI가 챗 GPT-4를 발표하면서는 자세한 사항을 하나도 공개를 안 합니다. 어떤 뭐 학습 모델을 했고, 얼마 만에 데이터를 썼고, 지금까지 그게 AI 업계에서는 굉장히 하면 안 되는 행태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애플을 잘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AI 개발자들이. 왜냐하면 AI 개발자들은 그걸 해서 논문을 내고 그 논문을 전 세계 이 개발자들이 보고 깃허브에다 올려가지고 서로 막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시키고 했는데 애플은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탑급들은 애플을 잘 안 갔어요. AI 그 엔지니어들은. 왜냐하면 자기의 명성이 좀 많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챗GPT-4를 발표하고 MS의 그 CEO가 말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MS가 자신감을 갖고 완전히 사업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챗GPT-4는 공개를 전혀 안 했고 뭘로 했는지 그리고 이제 영업 비밀을 지키겠다 이거죠. 이제는 자기들의 이제 3.5로 세상을 한번 엎어놨으니까 이걸로 한번 쭉 가겠다. 근데 제가 저 피처링 코파일럿이라고 했잖아요. 저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앱들, 엑셀, 워드 이런 것에 코파일럿이라고 딱 붙여가지고 이제 이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개해서 팔지는 않고요. 신청한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 단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챗GPT의 위험, 인공지능의 일반적인 위험, 할루시네이션, 뭐 편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다 거의 잡아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하고 그 이제 블로그하고 여러 가지 기술 문서를 가능한 한 많이 찾아봤더니 이렇게 왼쪽 아래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 그라운딩을 시키는 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 그런 거는 이제 그 많이 알려졌으니까 파워포인트에서 뭐 내가 오늘 어시스트에서 발표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할 거야 만들어줘 하면 제가 쫙 만들죠. 근데 그때 바로 챗GPT한테 던지는 게 아니고 제 말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하는 저 그래프 DB에 인덱싱이 돼 있는 것에 던집니다, 먼저. 그래서 얘가 한 말이 이거다 저거다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옆에 있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 MS의 경우에는 챗 GPT죠. 이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또 여러분이 알듯이 생성을 막 하잖아요. 생성한 거를 그대로 또 앱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래프로 와서 마지막 어떤 보안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다 검토한 다음에 답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할루시네이션, 뭐 편향성 이런 거를 최대한, 최신성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극복을 해서 코파일럿이 이제 부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조수가 이제 나를 따라다니는 거죠. 이런 이제 챗GPT 3.5에 미완성된 게 아니고 4.0에 그나마 완성된 버전으로.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데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하는 방식이 예전에 애플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마우스로 바꿨듯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안 쓸 때가 이제 곧 왔다는 거죠. 이제 저거를 뭐 음성을 말했을 때 텍스트로 바꾸는 건 원래 잘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만들어줘. 이러면은 그냥 생산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이 왔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가 이제 그런 상태고 저희도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저희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챗GPT가 좀 먼저 선수를 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늦긴 했지만 우리는 한국어에 더 이제 강력한 이런 걸 가지고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전 학습할 수 있는 도구도 있고 그리고 이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도구도 다 이제 다 준비를 해서 릴리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6월 달에 지금 챗GPT의 대항마로 룩시아라는 이 생성형 그리고 오픈 도메인에서 채팅 언어 모델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GPT 3.5는 아니고 3하고 루시아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저 정도의 어떤 대화 능력의 차이가 있다. 답변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요청이 와서 현재 저희가 국민비서 굿비 상담 서비스 채팅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뭐 챗 GPT 적용 방안이 없냐 막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이 디지털 그 플랫폼 정보에다가 제안을 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어 모델이 이 모델을 공공에 쓸 때는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 전체에서 쓸 수 있는 빨리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나 만들고 각각의 부서에는 그쪽에서의 파인 튜닝을 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자.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제안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챗 GPT가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을 다 엎어놓고 했지만 위험 요인도 있고 그 안에서 저희들은 사업적 기회도 또 계속 찾고 있고 따라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한테 아까 이제 저기 테이블에 앉아서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교수님께서 이러다가 교수직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걸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챗 GPT 때문에 제가 한 인간으로서, 휴먼으로서는 굉장히 저는 반가운 존재인데 이 사업을 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저게 좀 위기로 저희한테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챗 GPT 4가 나오기 전에 4에서 완전히 달라진 건 아까 저런 것도 좀 있지만은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시각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지금 이 입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진짜 후각 이런 거 다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스트롱 AI가 나올 수 있거든요. 뭔가 특이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런 GPT 같이 저런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들은 인간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뭔가 써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그 작업을 대체할 수 있지만 인간이 그렇게 하려면 뭔가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부분, 그리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얘가 만들어 놓은 결과에 대해서 뭔가를 검토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튜닝을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많은 인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챗GPT 때문에 산업계가 엎어지고 전 세계가 굉장히 지금 광분을 하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그렇게 크게는 우리가 없고 잘 활용하면은 충분히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뭐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개소해서 엄청난 모델들을 발표하는데 저희 솔트룩스도 인공지능 전문 기업답게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